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7년 전인 2014년 찡동의 최대 주주로 들어간 텐센트가 2021년 12월 23일 찡동 지분을 16.9%에서 2.3%로 축소함으로써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나오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이슈에 관해서는 텐센트와 찡동 각각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전 영상에서는 텐센트 입장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찡동 입장에서 볼 텐데요. 중국 현지 칼럼 중 한 편을 골라서 공유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4일에 게재된 칼럼인데 칼럼 제목은 찡동对腾讯依赖到底有多大? 찡동은 찡동, 덩신은 텐센트의 중문명입니다. 번역하면 찡동이 텐센트에 대한 의존도는 도대체 얼마나 큰가? 내용 구성을 보면 도입부에 이어 이렇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부는 풀로 번역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텐센트는 2.15억 달러의 텐센트의 자체 전자상거래 사업을 대가로 찡동의 보통주 3.5억 주를 매수함으로써 찡동의 최대 주주가 됐고 같은 해 5월 찡동은 미국에 상장했다. 그 후 찡동은 텐센트라는 막대한 자원을 활용해 알리바바에 이어 전자상 거래 2위로 상장했다. 본 칼럼에서는 텐센트와의 협력 과정에서 찡동이 텐센트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 텐센트라는 최대 주주를 잃는 것은 찡동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첫 번째 소제목은 텐센트는 왜 찡동에 투자했는가? 이 부분 내용은 찐중투 직전 영상에서 이미 상당 부분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요약하자면 텐센트가 2012년에 인수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이슌왕이 찡동과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져서 텐센트는 결국 2014년에 찡동과 손을 잡고 알리바바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로 했다. 손잡은 후 양사는 전략적 협력 협의를 체결했는데 텐센트는 찡동에게 위챗과 모바일 QQ 플랫폼상에서 이지루커 1급 입구의 위치 및 기타 주요 플랫폼상의 자원을 제공해서 찡동은 위챗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수를 크게 확장해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위챗의 1급 입구가 뭔지는 뒤에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두 번째 소제목은 위챗에 기대어 찡동은 성장했다. 위챗은 영문명이고 중문명은 웨이신이에요. 웨이신. 이 두 번째 부분은 풀로 번역할게요. 찡동이 2015년 5월 미국에 상장했는데 상장 전에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대주주들이 려우창동 회장한테 모바일 인터넷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던졌고 그럴 때마다 려우창동 회장은 기술이 못 따라가고 트래픽도 못 따라간다고 답했다. 당시 배경을 돌이켜보면 중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의 비중이 점차 올라가면서 2015년에 비중이 55.5%에 달했다. 당시 찡동의 약점이 기술과 트래픽 부족이었는데 텐센트가 찡동이랑 협력 관계를 맺은 후 텐센트는 위챗 앱상의 1급 입구에 찡동을 넣어줘서 찡동은 위챗이라는 플랫폼을 빌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트래픽 이용자 수를 얻게 됐다. 원래는 제 위챗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 위챗 안에 1급 입구 그리고 일부 아이콘은 중국 현지 실제 이용자에 한해서만 표시되고 해외 이용자는 일부가 없어서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촌 여동생의 위챗 화면을 녹화해서 보여드릴게요. 개인정보랑 개인 채팅 기록이 들어있어서 사촌동생의 위챗 화면을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여기 메인 화면 중에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있죠. 친구, 네트워크, 동영상, 스캔, 흔들기, 검색,购物 요거 장바구니 아이콘이 있는 게购物 쇼핑이고 밑에 小程序가 미니 프로그램 요게 1급 입구예요. 위챗상에. 그러면 요거 购物 쇼핑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2019년 10월 전에는 찡동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메인 화면인데 2019년 10월에 찡동이 새로 주력하고 있는 찡시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챗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찡동이 주력하고 있는 찡시에 들어가서 바로 쇼핑하기 쉽죠.
지금까지 텐센트는 찡동에게만 위챗상의 1급 입구를 오픈해줬고 2019년 10월에 기존의 찡동에서 찡동이 당시 주력하려고 한 찡씨로 교체했고 기존의 찡동은 위챗 안에 결제, 안에 미니 프로그램으로 옮겨졌다. 즉 1급 입구에서 2급 입구로 옮겨졌는데요. 여기엔 찡동 외에 텐센트가 대주주로 들어간 핀도도, 웨이핀호이 등이 다 있는데요. 웨이핀호이는 2018년 4월, 핀도도는 2018년 10월에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위챗 이용자 수는 2018년 3월에 10억을 돌파했고 2021년 9월 말 기준 위챗 이용자 수는 12.62억입니다. 방금 그 위챗 1급 입구 중购物 쇼핑 입구는 현지 이용자만 이게 위챗에 나오고요. 해외 이용자는 안 나오는데 다른 거는 다 나오니까 이제 2급 입구는 제 위챗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 위챗 화면 안에 나 안에 결제로 들어가면 여기 찡동 쇼핑, 메이투안 공동구매, 핀도도, 웨이핀호이, VIP숍, 베이커 부동산 등인데요. 요 아이콘들이 위치한 화면을 2급 입구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찡동 쇼핑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찡동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쭉 나옵니다. 네, 다시 칼럼으로 돌아와서 번역할게요. 지금까지 위챗은 찡동에게만 1급 입구를 개방했으며 2019년 이 입구를 기존의 찡동에서 찡동의 3, 4선 도시로의 확장을 위해 만든 플랫폼인 찡씨 플랫폼으로 교체됐다. 텐센트의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사인 웨이핀호이, 핀도도도 각각 2018년 4월, 2018년 10월에 위챗으로 들어갔는데 찡동처럼 1급 입구가 아니라 2급 입구였다. 단순히 트래픽 측면에서 보면 찡동이 텐센트로부터 얻은 지원 강도는 기타 전자상거래 업체를 훨씬 뛰어넘었다. 협력사가 아닌 기업은 위챗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다. 텐센트가 찡동에 지분 투자하기 전인 2014년부터 인터넷 기업 간의 플랫폼 연결에 대한 차단은 이미 시작됐는데 그 후 위챗이 타 플랫폼과의 연결을 개방해서 오늘까지 와서야 대기업 간 서로 차단하는 국면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있다. 2014년 찡동은 위챗 입장권을 받은 후 다음 몇 가지 일을 했다. 첫째, 중소 판매자에 대한 쟁탈을 강화했다. 당시 찡동은 팔팔왕에 대한 통합을 완료했다고 발표했고 대부분 판매자들을 기존 팝 플랫폼을 팔팔왕으로 이전했다. 판매자와의 결제 주기도 기존의 월간에서 T+1으로 축소했는데 즉 판매자가 보증금 납부 후 주문 완성 후 2길이면 전날의 찡동의 개발 플랫폼에서 이미 완료된 거래에 해당되는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찡동은 고객 대상 보조금을 강화했다. 6.18 쇼핑 시즌 동안 찡동은 위챗에서 10억 위안의 홍bao, 즉 상여금을 주면서 고객들을 유치했다. 그 후 찡동은 몇 년간의 고성장을 겪으면서 연간 총 거래액이 2012년에 733억 위안에서 2020년에 2.6조 위안으로 성장했다. 찡동의 이용자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17년까지가 폭발적인 성장 단계, 5천 미만에서 3억으로 급증하면서 텐센트의 강한 이용자 수송 역할을 직접 반영했다. 2017년 려우샹동 회장이 미국 CNBC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텐센트는 찡동에게 있어서 마치 무한한 자원과 같다. 텐센트는 창고와 같다. 지금 아직 10%밖에 개발하지 않았고 아직 발굴할 게 90% 남아있다. 오늘 찡동 신규 고객의 24%가 휴대폰상 QQ와 위챗에서 온 것이며 텐센트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해 줄 수 있다. 같은 해 위챗은 미니 프로그램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 또한 찡동의 총 거래액 확장에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광대증권의 추산에 의하면 위챗상 플랫폼형 전자상거래의 총 거래액이 주로 찡동과 핀도도에서 창출된 거라고 가정했을 때 양사의 2020년 모든 유통채널 합계 총 거래액이 각각 2.61조 위안, 1.67조 위안임을 참고하면 찡동 총 거래액 중 위챗 미니 프로그램의 기여도는 약 11%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도 있다. 찡동은 사실 텐센트의 SNS 트래픽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후 액티브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동방증권은 과거의 한 리포트에서 이렇게 코멘트했다.
2018년 이후 찡동 액티브 이용자 수 둔화의 원인은 한편으로는 찡동이 품목 면에서 여전히 단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찡동이 텐센트 SNS 트래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5월 위챗 안에 찡동 핀도도 콰이쇼의 미니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독립 앱으로 유치한 비율은 각각 2.4%, 8.7%, 3.4%였다. 2019년 찡동의 액티브 구매자 수 증가율이 2019년에 바닥을 찍은 후 신속하게 반등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찡동을 도운 것은 역시 위챗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소제목 위챗에 기대어 찡동은 성장했다 이고 이어서 세 번째 소제목은 찡씨가 준 서프라이즈는 텐센트가 준 것이다. 찡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찡동이 2019년부터 강력하게 밀기 시작한 새로운 쇼핑 앱이고 주로 핀도도와 경쟁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2019년 한쪽은 핀도도가 폭발적인 성장을 겪은 후에 여전히 매출액이 배증했고 한쪽은 사회소매 총액에서 온라인 실물 상품의 침투율이 증가율이 둔화되는데 2019년 찡동의 매출액 증가율은 25%에 불과했다. 쪽에 보면 찡동 2019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은 22%로 연간 증가율인 25%보다 더 낮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용자 수의 증가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2018년 4분기부터 즉 려우장동 회장의 미네소타주 사건이 한창 고조기에 있었을 때 찡동의 연간 액티브 구매자 증가율은 극히 낮은 구간으로 진입해서 이런 상황이 3개 분기 지속돼서 증가율이 심지어 3%를 하회했다. 참고로 려우장동 회장의 미네소타주 사건이란 건 2018년 9월 2일 려우장동 회장이 미네소타주에서 여대생 성폭행 혐의를 받아서 좀 시끄러웠던 그 사건인데요. 같은 해 12월 22일 무죄 판정을 받은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액티브 구매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는 이런 불리한 경영 신호의 출현은 과연 고객 규모가 천장에 달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3억 정도라는 고객 수를 천장이라고 하기엔 아직 멀었다. 당시 찡동 최고 기술 책임자인 짱천, 최고 법무 책임자인 롱유, 최고 공공사무 책임자인 란이에 등 3명이 사임했거나 사직한 사건, 그리고 한때 파문을 일으켰던 찡동 택배원 기본급 폐지 건은 모두 2019년 1, 2분기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찡동은 그야말로 내후외환이었고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일련의 조직 변화는 다 2019년 초부터 시작된 것이다. 당시 슈레이가 처음으로 찡동닷컴 CEO로서 한 발언 중 찡동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지금까지 찡동은 항상 중심화 개방식 진열대식의 경영 모델을 취해왔는데 이는 찡동의 자체 공급체인 DNA와 연관되고 인터넷 소매 초기의 모델과 관련돼 있다. 기술의 발전과 각종 인터넷 형식의 출현에 따라 소매의 경계는 이미 지극히 확대됐고 SNS, 짧은 동영상, 정보, 게임 등 모두 거래의 기회와 수요를 형성했다. 당시 찡동의 거래 상황을 확대하려는 계획과 핀도도가 위챗이라는 SNS를 활용해 멋대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찡동 핀고, 즉 그 후의 찡씨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었다. 찡씨의 타깃 고객은 샤천 시장, 한자는 하침 시장, 즉 중국의 삼선 이하 도시와 향진, 지방 소도시를 말해요. 하침 시장 고객들의 특징은 가격에 대해 민감하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지인 네트워크 등 그래서 공동구매, 대리상 판매, 추첨 등 이벤트는 유효하다는 게 검증됐다. 찡동은 B2C라는 자체 사업에서 중점 둔 부분이 품질 통제와 서비스였고 마케팅에는 능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찡씨를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텐센트라는 큰 나무에 기댔어야 했다. 위챗 화면 밑에 있는 파시엔 발견 화면으로 들어가면购우 쇼핑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쇼핑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자동으로 찡씨 미니 프로그램에 연결되는데 이걸 위챗의 1급 입구라고 하는데 원래는 찡동닷컴 쇼핑 화면이었던 것이 찡동의 찡씨로 교체됐고 기존 찡동 화면은 위챗 내에 나, 지불, 안에 2급 입구로 이동해서 핀도도, 메이트완, 웨이핑회 등과 같은 급인 2급 입구로 들어갔다.
아까 앞에도 그렇고 지금 위챗 화면 배치를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위챗을 매일 필수로 사용하는 대부분 중국인들에 있어서는 이거를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것이 텐센트가 찡동에 대한 지원이고 찡동이 찡씨에 대한 자원을 중요시하는 정도다. 찡씨에게 있어서 텐센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규 고객 규모의 확대, 하나는 미니 프로그램 안에서의 트래픽이다. 고객 데이터를 보면 2019년 3분기 찡동의 AAC, 즉 찡동의 연간 액티브 이용자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퀘스트 모바일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 10월 찡씨 앱과 미니 프로그램의 합계 이용자 수, 거기서 중복 이용자 수를 제외한 합계 이용자 수가 1.5억을 돌파했고 그중 96.1%가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온 것이다. 즉 찡동의 1억이 넘는 연간 액티브 이용자 중 상당 부분이 찡씨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래픽 데이터를 보면 2020년 8월 찡씨의 위챗 미니 프로그램 트래픽이 1.43억인데 이는 핀도도의 1.55억에 근접했다. 2021년 6월 찡씨 트래픽의 95%가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온 것이다. 찡동은 찡씨라는 관건적인 전투에서 여전히 텐센트의 왕성한 트래픽 폴에 기대어 역전할 수 있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소제목, 텐센트는 왜 찡동에 투자했을까? 두 번째 소제목, 위챗에 기대어 찡동은 성장했다. 세 번째 소제목, 찡씨가 준 서프라이즈는 텐센트가 준 것이다. 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결론입니다. 찡동과 텐센트의 협력 과정을 돌이켜보면 찡동 초기의 성장이든 그 후의 재기든 찡동 자체의 전략과 사업 조정이 없어서는 안 됐지만 텐센트가 찡동에게 가져다준 트래픽, 이용자 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텐센트와 헤어지는 것은 찡동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여기에 헤어지다에 따옴표가 있어요. 즉 12월 23일 그 최대 주주에서 빠지겠다는 공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찡동이 직면한 가장 나쁜 결과는 가장 좋은 트래픽 우위를 잃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텐센트가 2019년 5월 27일에 찡동과 연장 체결한 전략적 협력 협의가 2022년 5월까지인데 그때 가서 위챗이 1급 입고를 찡동에게 계속 줄 것인지는 모르는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 간 상호 연계의 추진에 따라 맹우와 적의 기회가 무한 근접하게 되면서 찡동이 자원을 손에 쥐고 싶으면 기타 플랫폼과의 동등한 경쟁에 직면해야 할 것이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심지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자원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물론 찡동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자이신 보도에 의하면 약 2주 전에 이 기사가 2021년 12월 24일 게재된 거니까 2주 전이라면 12월 10일경. 자이신 보도에 의하면 약 2주 전에 텐센트와 찡동은 데이터 분야의 교환을 잠정 중단했으나 광고 사업과 결제 분야의 협력은 아직 변화가 없었다. 텐센트와 찡동은 위챗 내의 구군칸, 즉 위챗 화면 중 나 밑에 있는 결제 밑에 있는 그 2급 입구 관련 최신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미래에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가장 관건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구공칸, 즉 2급 입구는 기존에 계속 개방되어 있었으나 1급 입구는 그동안 계속 찡동에게만 줬다. 만약 언젠가 찡동이 텐센트로부터의 이런 편애를 누리지 못한다면 찡동은 오로지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상 2021년 12월 24일 게재된 찡동이 텐센트에 대한 의존도는 도대체 얼마나 큰가라는 현지 기사를 공유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